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미증시의 황소의 질주는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네, 간밤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애플은 이날 3%가량 오르면서 처음으로 시총 2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1.28%까지 내리면서 금융주들은 덩달아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유가는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석유 생산 설비가 중단됐다는 소식에 10월물 WTI가 0.7% 오른 69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 있을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동에 시선이 쏠리면서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는 온스당 1,812달러 선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견 마스터님께서 해외 선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해외 선물과 관련한 온라인 강연회를 열고 계십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무료 강연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샵 0082 문자를 통해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진행되니까요. 코너 진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질문 남겨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님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견 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출연을 하셨었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단독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벌써 좀 적응을 하신 모습이신데요? 어제는 사실 긴장을 굉장히 좀 많이 했고요. 지금도 지금도 긴장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네. 조금 편한 마음으로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시장 오늘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8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고점 부담의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2% 급등한 금값은 차익 실현과 기술적 저항에 상승이 제한됐습니다. 5일은 하루 앞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원유 생산량 증가 추진 예상에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유로 FX는 신중해진 뉴욕 외환 시장에 달러 가치가 약보합을 보이면서 유로가 약진을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Market's record price action is mimicking late 1999 and it could spark a 10% to 20% correction. Long-term bull Julian Emmanuel warns라는 제목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하는 위험한 상황이 월스트리트에서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BTIG의 수석 주식 전략가인 훌리안 에마누엘이 현지 시간 30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시장 상황이 1999년 후반과 유사하고 10%에서 20%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날 S&P 500은 53번째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고 또 기술 중심의 나스닥은 32번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편 다우지수는 신고가에서 1%가량 하락한 정도인데요. 임마누엘 전략가는 현재 가격 모멘텀이 너무 강력해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급증이라든지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미연준의 정책 변화와 같은 단기 위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계속 거래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통제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는데요. 네,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S&P 500을 이날 종가보다 약 10% 정도 높은 5,000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는 오히려 위험을 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서 이 CBOE 변동성 지수가 S&P 500과 나스닥 지수와 함께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목소리를 더욱더 키웠는데요. 네, 그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것이지만 10%에서 20%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계속되는 이 미증시의 강세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긴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분들께 좀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나스닥 시세 먼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38% 내린 15,53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어제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차트를 네.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면 어저께 이제 우리 해왕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내일 주식시장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을 분석하실 줄 아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저께도 여기 보시면 나스닥 일봉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 상황입니다. 이 랠리가 정말 어디까지 지속될지 저도 굉장히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16,000을 거의 지금 통과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재료들은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테이퍼링을 일단은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테이퍼링은 하지만 금리 인상과의 그 이격은 조금 벌어지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언제 될지에 대한 금리 인상이 보통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런 텀을 두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어저께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여기 보시는 차트하고 같이요. 나스닥 일봉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호재를 불러왔고요. 참고로 어저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은 나스닥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잠을 좀 편안히 주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은 일단은 하락 출발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올 재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이 언제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시간상 가장 근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몇 개월을 시행을 할 것인지도 굉장히 조금 중요해지거든요. 어저께 의사록을 일단 좀 보게 되면 8개월 얘기가 일단은 나왔고요. 12개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테이퍼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일봉 차트 이렇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기본적 분석을 할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따 제 개인 차트를 또 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 내비게이션 차트라는 차트가 있거든요. 그 내비게이션 차트를 보면서 같이 그 진입 가격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차트요? 네네. 수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제가 좀 지었는데요. 내비게이션 네이밍에 차트.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네, 관심이 혼견 많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네, 내비게이션 차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차트가 있는데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게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에 일단은 매수 신호가 지금 그저께 나왔었고요. 어저께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오늘 오전까지 15,600선, 15,600선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만 지금 10시 반에 장 시작하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밖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포인트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종가였죠. 15,620포인트를 기준으로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15,620포인트를 깼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관망을 들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를 여기에서 나스닥에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큰 추세는 지금 계속 매수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세를 유지하되 그 포인트를 15,620포인트로 일단 맞춰서 그 이하는 관망, 그 이상으로 15,620포인트 이상으로 가면서 이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매수세를 보여줄 거로 예상하고 그때 매수를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일단은 항생 차트를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생 차트를 보면 네. 항생 차트를 보면 오늘 굉장한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하락했던 부분을 더 넘어서 일단 좀 치고 올라갔는데요. 오늘 사실 중국의 PMI 지표가 있었습니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인데 이게 계속 지금 안 좋게 나오거든요. 사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모든 지표들이 지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급반등을 했습니다. 항생 차트하고 우리 코스피 차트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잘렸는데요. 급반등이 나오면서 항생 차트하고 똑같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야 어차피 미국과 동일시하는 뭐 그런 차트의 모습을 거의 보인다라고 보지만 항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사를 하는 바가 굉장히 조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PMI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가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나스닥 선물 차트가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항생도 이거를 따라가는 지금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선물 차트가 그 항생이나 중국의 지금 시장에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다. 한국 시장에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급등에 대한 또 코스피 영향도 읽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 차트에 따른 나스닥 자리값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차트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알고 싶거든요. 네. 내비게이션 차트가 이 선견 마스터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죠? 네네, 그렇고요. 내비게이션 차트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내비게이션 차트는 네이밍을 굉장히 제가 잘한 거고요. 네. 자화자찬이신가요? 총 12개 그 차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전 세계 기축통화니까. 네. 통하기 때문에 달러를 이 노란색 가운데에다 지금 뒀고요.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네, 가운데. 네, 노란색이 노란색 달러 차트고요. 우리 그 미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S&P
분홍색 나스닥, 예, 미니다우 네. 하고 예, 주황색 항생입니다. 예. 중간에 노란색 달러 차트, 네. 그리고 회색 골드 차트. 예. 밑에는 이제 일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네. 일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트고요. 여기에 매수 매도 신호가 반복적으로 일단 나오기 때문에 예. 거래량에 따라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초보자 분들도 차트를 보시고 예, 충분히 매수 매도를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항생 성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 네. 보충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여기 맨 왼쪽 맨 밑에 주황색입니다. 항생 일봉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지금 항생 일봉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 이평선을 지금 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포인트는 하락의 매도의 관점을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지금 일단은 21선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5,770포인트 돌파 시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내비게이션 차트가 이렇게 또 색깔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였군요. 네. 너무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것 같습니다. 색깔 직접 골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나스닥과 또 그 항생까지 짚어봤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오일 관련해서 주목할 외신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요. Oil Industry Surveys Damage After Hurricane Ida Slams Louisiana라는 제목입니다. 이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다가 유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회사들은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다음 날인 월요일 중앙 멕시코만을 따라서 정유소와 파이프라인 그리고 석유화학 공장 등의 상태를 평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 주 전역에 걸쳐서 1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홍수와 정전으로 인해서 미시시피강 유역의 가솔린 제조 업체들이 가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 폭풍정의 이 전국 정제 용량의 약 8%가량을 폐쇄를 먼저 했었고 또 미국 최대의 연료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컴퍼니는 2개의 라인을 폐쇄를 했는데요. 네, 루이지애나의 석유화학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다우 회사는 주말 동안 제조 운영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휘발유 가격이 폭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하지만 이 홍수나 기타 연료 공급망 지연으로 인한 정유소 폐쇄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료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네, 이 가스버디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주유소 중 약 10%가량이 주말 동안 연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뉴올리언스 근처의 7.5%가 연료가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은 주 전체에 걸친 정전에 대한 복구 시간입니다. 루이지애나의 주요 전력 공급업체는 뉴올리언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8개의 송전선이 모두 끊기면서 도시가 전체에 암흑에 잠겼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허리케인에 이어서 또 9월 1일 내일이죠.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점진적인 증산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자세하고 빠른 소식 저희 신세계 리턴즈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세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오일은 0.94% 하락한 68.5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일은 이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실 오일은 내일 밤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왜냐하면 오펙에서도 지금 나온 게 확실한 답을 항상 주지는 않거든요. 항상 애매하게 소위 얘기해서 우리 개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조금 들어가 보면 네. 이날 장대 양봉이 있는 8월 23일입니다. 61.74달러를 기반으로 지금 일단은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일목균형표인데요. 여기 이제 그물망대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고 박스권에서 여기 보이시는 네. 지금 그 하루 네네. 앞두고 있잖아요. 이 네.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실 저는 이 루이지애나에 일어난 이 아이다 허리케인이 좀 원유 상승에 영향을 크게 미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렇게 큰 소스는 아닐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아, 네. 어차피 가장 큰 입김과 가장 큰 요인은 오펙 회의에서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네.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는 일단은 72달러 정도까지는 네.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72달러 선까지는 네. 상승할 것으로 네, 봐주셨고요. 네, 일단 지금 그러면 유가에 대해서는 하루 앞두고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항상 오펙 회의는 어떤 매수든지 매도든지 그런 발언을 하기는 하지만 네, 시장은 반대로 가는 상황이 많거든요, 사실. 네, 또 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타입이라 예, 그 차트의 차트 분석에 의해서는 일단은 골든 크로스가 일단은 나왔고 네. 이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눌림목을 조금 준 상태에서 72달러까지는 좀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5일 관련해서 또 지금 현재 자리값부터 또 지금 현재 시황까지 분석해 주셨고요. 네, 그럼 이어서 골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골드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0.01% 하락한 1,809.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골드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나스닥에 이어서 또 두 번째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애매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네,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게 나스닥이나 달러하고 디커플링이 되면서 예. 가장 쉬운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예, 디커플링이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작년 팬데믹 이후로 달러 자산에 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예. 뭐 나스닥 선물이든지 아니면 달러든지 소위 얘기해서 전부 다 집어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골드와 디커플링 되는 뭐 달러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들에 대한 분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 또한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1900선에서 1600선까지 계속 박스장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봤자 제 생각에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고점인 일단은 1840 라인 정도, 1840 라인 정도 올라가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많은 포인트를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접근을 할 때는 양방 포지션입니다. 매수 매도 양방 포지션을 다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지션이 정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관망을 조금 유지하고 그 포지션이 정해져서 방향이 정해졌을 때 들어가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뭐 주식이든지 선물이든지 해선이든지 항상 수익을 내는 승리하는 그런 투자가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도 이제 큰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던 달러도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네. 왜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것은 테이퍼링하고 조금 연결이 네. 될 수밖에 없고요. 그쪽에서 어차피 금리 인상에 관한 그 액션을 지금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달러도 지금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아, 네. 테이퍼링을 하는 것에는 뭐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명확한 단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좀 약세를 보이는 모양입니다. 제가 어저께 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플로인데요.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100% 확실하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 거를 기정사실로 두고 우리가 어떻게 국내 주식과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을 해칭 전략으로 이렇게 포트에 넣는지 그것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오늘 항생지수 올랐던데 내일도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항생 얘기해 주시니까 또 바로 질문이 들어오네요. 네네. 오늘 항생이 굉장히 사실 조금 핫했습니다. 네. 예. 계속 장 시작할 때부터 예. 그래서 아까, 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아까 나스닥 시작할 때부터 나스닥도 이제 계속 빠지던 상황이었고 오전에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제조자 관리 지수, 그러니까 PM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일단은 예상은 다 했었고요. 예, 네. 그래서 계속 빠지고 있던 상황에 코로나19의 영향일까요? 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간에 휴식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오후 1시에서 2시까지가 이제 휴식 시간인데 2시 전에 나스닥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항생도 그거에 발맞춰 가는 일단 모습을 보여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항생이 정말 V자 반등을 크게 그려주면서 아마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항생은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선물에 관한 해외 선물에 관한 이 포인트를 짚어드릴 때 일단은 우리가 큰 숲을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큰 숲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생이 매도 추세는 확실하게 맞고요. 하지만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 힘에 대한 여파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짚어드린 25,770포인트였나요? 예. 25,770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포인트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차트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그 항생지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항생지수가 또 나스닥이 좀 오르면서 같이 따라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근데 그간 이 미증시는 계속 상승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국 시장은 계속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갑자기 오늘이라고 왜 같이 따라서 오른 걸까요? 그거는 사실은 신도 모르는 건데. 네. 지금 원래 항생이나 코스피 지수나 국내 선물이나 예. 어차피 미국 시장을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거의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동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위 얘기해서 달러를 지금 계속
푸는 상황이라 네. 그 유동화로서 지금 계속 증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성장률이나 이런 게 지표들이 거의 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2달 동안 계속 하락세였다가 그 나스닥이 오늘 잭슨홀 미팅에 관한 그런 발언들 총체적인 발언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네.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폭등을 했던 거고 어저께부터 거기에 발맞춰서 항생도 간 게 아닌가라고 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또 항생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든 세계 시장이 지금 그 잭슨홀 미팅 이후로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기술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덩달아서 조기 금리 인상의 이러한 좀 우려를 잠재운 파월의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한방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오일은 왜 떨어지나요? 유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오일은 왜 떨어질까요, 마스터님? 뭐 수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내가 지금 내일 오펙 회의도 있는데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예, 그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맞춰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수요일 날 원유 재고 지표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수요 공급 차원에서 갖고 있어서 내가 리스크를 조금 안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던지고 내일 재고 지표를 일단 보고 어떤 포지션 매수 방향이냐 매도 방향이냐 포지션을 보고 다시 이제 매수든 매도든 내가 매입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던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수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일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네네. 좋다라고 봐주셨고요. 항상 이런 패턴을 지금 예. 최근 1년 동안 작년에 이제 오일 쇼크가 한 번 있었잖아요. 마이너스로 가는. 네. 항상 이런 박스장을 그리면서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하는데 적정한 선은 지금 계속 지켜주거든요. 그 적정한 선이 어디냐면 일단 $60 정도. 60달러 예, 선을 그리고 지켜준다. 상방으로는 $70 초반 정도는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우리 인생 한방님께서는 네. 매수 포지션을 지금 갖고 계셔서 아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 72달러까지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이니까 뭐 가지고 계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72달러까지 짚어봐 주셨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일은 $60에서 $70 초반에서 박스권을 오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내일 그리고 뭐 매주 수요일 원유 재고 발표는 있지만 또 이제 큰 이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기도 하고 해서 뭐 리스크를 좀 피하는 차원에서 또 수급이 좀 부족했던 것도 이 오일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김다운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유로가 며칠째 상승하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나오면 꺾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그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일단은 네. 지금 준비를 해서 예. 일단 준비는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네. 좀 더 자료를 많이 분석을 해서 네. 그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용 지표라는 것은 아직까지 나오기 전이고 네네.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 꺾일지 그리고 오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고용 같습니다. 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미국 실업률이 거의 5%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적정 실업률은 한 3% 중반대 정도로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지금 꾸준하게 좋아질 거라는 거는 뭐 오피셜로 나온 거니까 고용 네. 지표는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예측치도 한 5%대에서 네. 예측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고용 이제 지표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 고용 지표가 또 좋아져야 네. 금리 인상도 또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근데 이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직전에는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에 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고용에 대해서 더욱더 좀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소리질러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지금 나스닥이 하락 중인데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상승할 줄 알았더니 왜 이러는 걸까요?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이 장 초반이기는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내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단 조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저께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부터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008년부터 13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항상 쉬어가는 장세가 있어요. 쉬어가는 장세가 있는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볼까요? 차트 잠깐 보면 쉬어가는 장세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예, 캔들 보이시죠? 일본 캔들. 쉬어가는 장세여도 한 달이고요. 거의 뭐 조정 없이, 시간 조정 없이, 가격 조정 없이 그냥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리는 것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일단은 큰 아웃프레임은 매수입니다. 예, 큰 아웃프레임은 매수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장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차트로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 포인트 밑으로 가면은 관망, 그 포인트를 딛고 지지를 하면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는 걸 제가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부자들상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2년 후쯤 미국 부채 문제로 빅쇼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도 많습니다. 경제학자의 시선에서 지금 미국의 부채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어제 또 시청을 해주신 분이네요. 경제학자는 아닌데요. 네. 경제학자 선견 마스터님. 제가 짧게만 일단은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최목적으로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국가는 항상 채무가 있고요. 적정 수준의 채무를 항상 지어야 국민들의 복지나 아니면 사회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부채를 지금 안고 있는데 미국 부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차원 자체가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국가라는 차원 자체가 부채는 항상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항상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미국의 부채가 한도에 도달을 했다라는 또 그런 뉴스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한도에 도달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테이퍼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온 것을 제가 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사들을 저도 많이는 보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을 하고 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방이나 아니면 지방세나 이런 거를 올려서 직접적으로 돈을 가져오는 긴축 정책까지 가는 게 사실은 하나의 플로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그냥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큰 프레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이슈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후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자금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옮겨지기에 증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이거를 제가 아까 보고 봤는데요. 네. 해왕님께서 아까 올리신 거에 노란톡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었죠. 요거는 제가 뭐 해왕님하고 연락을 한 건 아니고 제 생각을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채권의 프리미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채권이라는 거는 원금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또 이자율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채를 100만 원짜리 국채를 산다. 거기에 대한 연 이자율이 2%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만기가 뭐 한 3년이다라고 하면 1년짜리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이라는 이 국채를 산 다음에 1년 후에 원금 100만 원을 받고 그 후에 연이자 2%를 내가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2만 원을 받는데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저도 이게 아까 쭉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채권의 프리미엄이라는 그 이론으로밖에 조금 설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아까 우리 그 아이디가 어떻게 되셨죠? 후후님. 후후님. 네. 후후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빗대 봤을 때 채권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저 채권을 사서 내가 저 채권 금리만큼의 수익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채권시장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돈이 일단은 유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 빠지는 것도 맞고요. 단 이게 항상 어느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채권 시장이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채권의 가격이 낮다라는 뜻이고 채권의 가격이 높고 채권의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채권의 메리트가 일단은 지금 없다라는 뜻이에요. 채권의 메리트가. 왜냐? 내가 만약에 후우님이 내가 채권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채권이 만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누구나가 살려고 그런 욕구를 가진 채권이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채권의 금리를 올리지 않고 채권의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나는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격을 낮추고 채권의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이 내 채권을 사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이거든요. 자, 일단 그 상태로 가려면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은 주식시장이 화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으로 가는 그 사이에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채권의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채권의 실질 금리 오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채권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채권의 프리미엄이 붙는 이때가 증시가 화랑일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해왕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일단 증시가 화랑일 때 그 채권 프리미엄이 붙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거의 얼추 비슷하다. 예를 들면 지금 딱 이 상황이죠. 미국의 채권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화랑입니다. 거의 3,200포인트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이제 오늘 낮이죠. 또 노란톡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답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좀 채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채권 그리고 금리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채권, 금리, 환율을 알아야 일단 주식을 알고 미국 시장을 알아야 주식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제가 한번 다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빙고77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코스피 반등은 어디까지 예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은 3,6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높게 보시네요. 12월까지입니다. 제가 12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연내 그 테이퍼링이 지금 시작을 할 거고요.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 금리를 올렸어요. 왜냐면 아까 계속 제가 지금 금리 얘기를 강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1, 2년 있다가 이 방송을 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금리는 오릅니다, 여러분.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지금 대출을 받아서 어떤
그 펀드에 투자를 하신다라거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굉장히 타격을 받는 게 이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일단 연내에 시작을 하고 금리 얘기가 구체화되는 내년 초 정도 가면 코스피가 일단 고점을 찍고 좀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12월까지는 이제 상승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또 그 이후로는 좀 12월을 얘기를 해야 된다. 12월을 지금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테이퍼링을 일단은 연내에 하기로 뭐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예. 부분은 근데 바로 만약에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11월에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11월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어떤 포인트든지 고점을 찍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바로 금리 상승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주식시장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지병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골드 상승이 멈췄는데 지금 매수 기회로 보면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골드는 제가 아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네,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낫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면 1908 라인까지는 몇 달에 한 번씩은 갑니다. 1908 라인이요. 제가 요거는 시크릿인데요. 1908 라인을 제가 찍은 거를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한 5번 정도 봤기 때문에 1908 라인을 일단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를 조금 하시는 것보다는 나스닥이 어차피 지금 오늘은 조정을 조금 받고 있고 디커플링이냐 커플링이냐에 따라서 나스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골드도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이게 계속 하루하루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좀 꾸준히 보신 다음에 디커플링이다 커플링이다 요 판단이 드시면 그때 매수든 매도든 일단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지병수님께서는 주식을 굉장히 조금 오래 하신 분 같은데 매수만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상승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디커플링이 나온다 하면 디커플링이 나오고 차트도 디커플링 차트다라고 하면 매도로 수익을 크게 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골드는 매수를 보기에는 조금은 좀 곤란한 그런 네.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해외 선물과 관련한 질문부터 또 국내 증시를 아우르는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오늘 노란톡으로 만나보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 통한 소통은 방송 이후에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틀 동안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재밌었고요. 실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월요일, 화요일 이제 성견 마스터님께서 맡아서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 다음 주 월요일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 선교 마스터님께서 해외 선물 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연을 열고 계십니다. 이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이 무료 강연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